시험 제3과제 세부사항 두 번째 젤 원톤 스culpture입니다. 젤 원톤 스culpture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과제 첫 번째 세부사항에서 설명드렸듯이 3지와 4지의 시술을 하시면 되고, 길이는 0.5에서 1cm 사이, 프레지 두께는 0.5에서 1mm 안쪽으로, 그리고 C커브는 20에서 40%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쉐입은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3지와 4지의 한꺼번에 시술 시간은 40분입니다. 자,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소독입니다. 소독은 수험자 먼저 소독제를 탈취면에 분사하시고, 수험자의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 사이사이 소독하시고 솜은 폐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솜을 소독제를 분사하셔서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사이 깨끗하고 꼼꼼하게 소독하시고 모델에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같은 솜을 쓰시면 안 되고 새로운 솜을 꺼내셔서 모델의 손등과 손바닥, 그 다음 손가락 사이 깨끗하게 소독하시고 솜은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1과제 때 시술하셨던 컬러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리무버를 묻히셔서 솜을 전체 손톱에 위에 올려놓지는 마시고요. 손톱을 하나씩 한 번에, 그리고 문지르지 마시고 깨끗하게 팔리시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쓰신 솜을 계속해서 손톱 위에 문지르시게 되면 팔리시 자체가 손톱의 홈이나 아니면 피부에 묻어서 빨갛게 착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솜은 반드시 교체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자, 다 지우시고 이제 3지와 4지의 프레퍼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길이, 자연 손톱의 길이는 1mm 이하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연 손톱은 양방향 화일링을 하시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mm 이하이기 때문에 손톱이 너무 길게 보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라운드 쉐입이나 오발 쉐입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제에 이미 케어를 한 상태의 손이기 때문에 거스럼이나 손톱 위에 큐티클이 아니면 인조 손톱을 올리기 위한 잔여물들이 손톱 위에 많이 있지 않은 관계로 푸셔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가볍게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깨끗할 경우에는 살짝만 푸셔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톱 위는 가볍게 애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칭을 주실 때는 양방향으로 화일을 움직이시면 안 되고 한쪽으로만
그리고 애칭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 없이 골고루 다 주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젤은 애칭을 잘 주어야지만이 젤이 손톱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애칭을 꼼꼼하게 주지 않았을 경우에 젤이 그 부분부터 리프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애칭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손톱 위에 있는 분지는 더스트 브러쉬를 꺼내셔서 키친 페이퍼에 다 알코올을 닦아내시고 손톱 위에 분진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처리제를 바를 건데요. 전처리제는 프레프라이머,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프레프라이머를 손톱 전체에 바르시고 젤용 프라이머를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실 때는 프라이머 자체가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극소량만 손톱 위에 바르셔야지 되고요.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젤 원톤 스캅처 시술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손톱 위에 가장 먼저 하실 게 폼을 끼우는 일입니다. 폼을 끼우실 때는 그 사람의 손톱에 맞는 폼의 모양을 만드셔야지 되는데 손톱이 라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폼에 맞지만 폼이 유달리 라운드가 심하게 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폼 자체를 모델의 손과 맞게 잘라 주셔야 하고, 만약에 모델의 손 자체가 오벌 쉐입으로 깊게 잡혀 있다고 한다면 폼이 라운드였을 때는 깊게 모델의 손과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폼의 모양이 모델과 맞아서 잘 접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자, 폼을 떼시고 폼을 붙이시기 전에 손톱의 모양을 틀을 잡기 위해서 폼으로 라운딩을 해 주십니다. 둥글게 라운딩을 해주시고 모델의 손에 맞게, 폼 자체가 모델의 손과 띄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처져 있다거나 아니면 들려 있다거나 하면 쉐입 자체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일자로 반듯하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폼을 끼우는 모양 자체가 젤 원톤 스캅처의 모양 자체의 틀이 되기 때문에 폼을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폼을 모델의 손과 맞춰서 위치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서 이 폼의 중심선과 모델의 손톱의 중심에 일자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자선과 폼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자로 맞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반듯하겠죠? 그래서 끼우시고 움직이시면서 중심선과 맞았다고 생각이 되셨을 때 손톱의 끝함과 폼을 맞춰서, 자, 폼을 끼우시고 옆에를 확인하셔서 모델의 손톱과 폼의 단 차이가 없도록 반듯하게 폼이 접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폼 끼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잘 끼우신 다음에, 자, 정면에서 보셨을 때도 모델의 손톱보다 폼이 너무 벌어져 있지 않도록 접착을 시켜주시고 반듯하게 맞았는지 확인을 뒤집어서도 꼭 한번 모델의 손과 폼이 반듯한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젤을
스카프처를 만들 건데요. 자, 저는 브러쉬를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 브러쉬와 라운드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브러쉬 같은 경우는 프레이지를 만드는데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브러쉬 같은 경우는 큐티클 부분을 만드는데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라운딩이 되어 있고 큐티클 부분 역시 라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젤을 올렸을 때 아무래도 라운딩 되어 있는 브러쉬가 훨씬 만들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클리어 젤을 가지고 익스텐션을 할 건데 젤은 소고프 젤을 쓰시든지 아니면 뭐 하드 젤을 쓰시든지 쓰기 편리한 거를 찾아서 수험자 여러분한테 맞는 것을 쓰시면 되는데 소프트 젤이나 소고프 젤은 상관없지만 하드 젤 같은 경우는 제4과제가 인조 손톱의 제거이기 때문에 하드 젤로만 사용을 하시면 전부 갈아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젤을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속이 될 수 있도록 소고프 젤 베이스를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고프 젤 베이스를 바를 건데요. 손톱의 표면과 손톱의 표면 전체에다가 소고프 젤 베이스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소고프가 잘 되게 할 수 있게끔 손톱의 끝단에도 소고프 젤 베이스를 바르시고 조금 더 밑에 있는 폼 있는 부분까지 좀 발라주시게 되면 훨씬 소고프 하는데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젤 베이스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 젤 머신으로 큐어링 경화를 하겠습니다. 이때 경화 시간은 젤의 성분이나 아니면 젤의 제품이나 아니면 이런 젤 램프 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그다음에 기기에서 정해주는 그 시간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얇은 경우에 얇게 하신 경우에 경화 시간은 LED 한 30초, 그다음에 UV 램프 1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짧게 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면 경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고프 젤 베이스를 바르신 다음에 밑에 프리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프리지에다가 젤을 얹으셔서 프리지 모양대로 만드실 건데 역시 스퀘어 모양이기 때문에 스퀘어 모양대로 만드시고요. 젤 자체가 기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포가 만약 생겼다면 브러쉬에서 덜어내고 다시 젤을 뜨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모양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정도로만 뜨셔서 손톱 위에 올려 놓으시고 자, 브러쉬의 끝을 이용해서 프리지 끝까지 가시고 전체 손톱의 길이보다 조금은 길게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화일링을 해서 줄기 때문에 조금 살짝 길게 하시고요. 브러쉬 터치가 너무 세게 되면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길이를 맞추시고요. 부족하면 다시 뜨셔서 프리지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끝에까지 스퀘어 모양에 맞춰서 젤을 프리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처음에는 틀만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젤이 흘렀다 하시면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셔서 중간으로 젤을 끌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어를 하겠습니다.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화 시간은 UV 램프 1분, LED 램프 30초 하시면 되고요. 기기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다는 거. 경화를 하실 때 젤이 처음에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듯하게 모델의 손을 반듯하게 잡아서 경화를 시켜주시고요. 만약에 경화 램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면 젤이 그쪽으로 흘러서 경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쉐입을 만들 때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의 손이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프레이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경화까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레이지의 두께를 만들어 줄 건데요. 두께가 너무 얇지 않도록, 아무래도 화일링이 하게 되면 좀 얇아지기 때문에 그 화일링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자,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를 만드실 때는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젤을 끓으셔서 고정을 시키시고 전체적으로 두께가 골고루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프레이지 전체의 두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옆선에서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자, 젤이 흐르는 부분은 중심으로 꼭 한번 끌어당겨 주신 다음에 쉐입이 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젤의 두께가 너무 얇지 않도록 모양을 잘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경화를 할 건데요. 이때의 경화는 5초에서 10초 정도만 해주시고 핀치를 줄 겁니다. 자, 큐어링 하시고 각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큐어링 하지 마시고 핀치를 주시는 겁니다. 자, 위에, 젤의 위에만 살짝 굳히신 다음에 손톱으로 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꽉 잡아주신 다음에 이때 마무리 큐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핀치가 주어진 대로 큐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포인트 부분을 올릴 건데요. 옆에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하이포인트 부분 올리실 때는 중심에 놓으시고 젤이 가야 되는 부분까지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밑부분 연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이포인트 라인이 생길 수 있도록
브릿지 처음 만들어 놓은 것과 잘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또 큐링을 하겠습니다. 자, 하이 포인트 부분을 올리셨으면 마지막 마무리. 자, 라운드 브러쉬를 가지고 큐티클 부분은 아까 하이포인트 부분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큐티클 라인에 너무 가깝게 뜨지 마시고 조금 아래쪽에서 위로 가서 그 부분에 큐티클 라인이 되는 부분에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큐티클 라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하이포인트 부분과 그 외에는 맞춰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양이 부족하시면 다시 뜨시고요. 그러나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부족한 부분만 메꿔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젤이 골고루 다 위치를 잡아서 형태에 맞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흐르지 않도록 만약에 흘렀을 때는 중심으로 끌어당겨 주시고요. 마무리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 끝났고요. 이제 폼을 제거하기 전에 핀치를 줄 건데요. 핀치를 주실 때 위에 미경화된 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젤 클렌저를 묻혀서 젤을 감싸시고 핀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고 핀치를 줄 수 있겠죠. 핀치를 꼭 이 방법으로 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젤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젤 클렌저로 여분의 젤을 닦으면서 핀치를 잘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응용해 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핀치를 주시고 미경화된 젤을 잘 닦으시고요. 다음 폼을 제거하실 때는 젤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폼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깨끗하게 젤 클렌저를 묻혀서 닦아주시고 이제 화일링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대로 손톱의 구조에 맞게 0.5에서 1cm 사이, 그 다음에 사이드 스트레이트, 처음에
파일링을 처음에 파일링을 하실 때 사이드 스트레이트를 다 잡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파일링을 하실 때 조금 자세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쉐입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젤 자체가 파일링이 잘 되고 잘 갈리기 때문에 파일을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이 파일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버 파일링이 되기 때문에 쉐입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 큐티클 부분 역시 살살 천천히 모델의 큐티클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파일의 각도에 주의하셔서 파일링 하시고요. 자, 큐티클을 파일링 한 거에 맞춰서 틀어지지 않도록 파일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지는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깨끗이 닦아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파일링을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이때 쉐입이나 이런 거를 잘 맞추셔서 정확하게 제시된 대로 일자 파일링이 될 수 있도록 사이드 맞춰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그리고 다시 한번 프레치 두께 확인하시면서 파일링이 덜 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옆에 하이트 포인트 부분까지 다 확인하셔서 매끄럽게 파일링이 될 수 있도록 파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세밀하게 파일링이 끝나시고 나시면 더스트 브러쉬로 분진을
깨끗이 제거하시고요. 이제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되는데 젤은 탑젤을 바르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진들이 들어가게 되면 탑젤 마무리를 하셨을 때 광택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위가 울퉁불퉁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분진 제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젤은 깨끗이 클린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오일은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젤이 오일기에 약하고 또 유분이 젤 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탑젤 코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탑젤을 발랐을 때 탑젤이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을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오일을 뺀 나머지의 방법을 가지고 클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의 피부에 묻어있는 분진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핑거볼을 사용을 하셔서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클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멸균 거즈를 사용을 하셔서 깨끗하게 손톱 위에 있는 분진까지 제거를 하시고, 자, 멸균 거즈를 다시 물 스프레이를 사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클린을 해주시는데, 이때 손톱 밑에 있는 먼지나 겨드랑이도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탑젤을 바르시기 전에 이렇게 클린을 하시고 탑젤이 잘 코팅이 될 수 있도록 젤 클린저로 다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젤 클린저로 먼지가 하나도 없도록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젤 스카프처 위에 수분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마른 다음에 탑젤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젤은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끝 부분에 또 뭉쳐서 쉐입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팔리시를 바르듯이 바르시고, 또 너무 적게 바르시게 되면 또 코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양 조절을 하셔서 도포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옆에 있는 사이드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깨끗하게 도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경화하겠습니다.
마무리 경화가 끝났고요. 탑젤은 경화가 끝난 다음에 닦아내는 탑젤이 있고 닦아내지 않는 탑젤이 있습니다. 그거는 탑젤에 어떤 탑젤이냐에 따라서 마무리는 달리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닦아내는 탑젤을 발랐기 때문에 여분의 젤을 제거하겠습니다. 젤 클렌저를 사용을 하셔서 깨끗하게 표면에 있는 남아있는 미경화된 젤을 제거하시고요. 자, 젤을 다 닦아냈고요. 깨끗이 끈적거리지 않도록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미용사 네일 실기시험 제3과제 인조네일 젤 원톤 스culpture 완성되었습니다. 자, 완성하신 후에는 항상 모델의 손을 시술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 모델의 손과 시술 테이블 빼고 나머지는 다시 제자리에 정리하시고요. 버려야 되는 거는 바로 폐기하시고 모델의 손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